오, 신기하다. 아. 네. 지금 스튜디오에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계시다시피 우중충한 남성분들 두 분 지금 네, 나와 계십니다. 네. 자기 소개를 먼저 들어볼 텐데요. 네, 한 분은 지금 현직 강사로 계십니다. 한 분은 전직 강사. 네. 한 분씩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아니 먼저. 전직 네. 강사. 예. 저는 인천에서 5월까지 학원 강사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일반 기업체 다니고 사회적 기업 다니고 있습니다. 정영주라고 합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직 강사로서 강남이랑 목동 그리고 인천 일대에서 지금 아이들을 쉬어잡으면서 사탐을 가르치고 있는 미친 사쌤 서영진입니다. 오늘 재밌겠다, 선생님들도. 예. 과목을 얼뜻 얘기해 주셨는데, 네. 사탐이라고? 예, 사회탐구. 사회탐구? 예. 예. 수능 볼 때 예. 이제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기에 네. 비중이 낮다라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편견이고요. 그렇습니까? 영어 수학 잘한다고 대학 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탐을 잘해야지 오. 대학을 간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오. 일단은 9과목 정도 되는 과목을 네. 이제 선생님들이 나눠가지고 한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3과목 정도로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걸로 이제 뭐 돈 벌어 먹고 사는 거죠. 열심히. 예. 야, 어떻게 해서 돈을 벌게 되는지. 자, 그 부분은 차차 좀 보도록 하고요. 선생님께서는? 예. 저도 사회예요. 그러니까 사탐인데 그냥 예. 이제 뭐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1학년까지 사회라는 이름으로 뭉쳐 있으니까 예. 그렇죠. 사회 과목. 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약간 이제 시험 위주인가요? 저는 이제 수능이죠. 수능. 수능과 수능 대비. 학교 예. 학교 내신. 점수, 선생님, 내신. 내신. 내신이죠. 오늘 구성 좋습니다. 네, 오늘 구성 좋습니다. 내신과 수능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둘 다요. 네. 네. 수능이 더 중요한 거. 그죠. 수능이 더 중요하죠. 이게 예. 한 내신으로는 대학을 못 예. 갈 수 있어도 수능으로는 대학을 100%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수능이 훨씬 내신만으로도 중요하다고 봐야죠. 가죠. 요즘에 수시가 예. 수시가 많이 올라가지고. 수시로. 그런데 예. 그러니까 수시로 보면 내신 갖고 대학을 간다라고 이제 모두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 대원외고 애들 다 죽어야죠. 우리 자사고 특목고 애들 다 죽으셔야죠. 그런데 그렇죠. 예. 그거는 그러니까 내신이 중요하긴 한데요. 내신은 좀 하나의 받쳐나가는 하나의 무기일 뿐이고요. 예, 예. 수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이 그러니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옵션들이 붙는 것들이 뭐 면접이 되거나 논술이 되거나 그런 것들이 붙는데 이거는 그냥 뭐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지만 예. 논술 잘해도 대학 갈 수 있고요. 맞아요. 수능 잘해도 대학 갈 수 있지만 내신을 잘하면 좋은 대학 가기는 어려워요. 중하위권 대학. 내신만으로는 그쵸. 내신만으로는 받쳐줘야 어쨌든 된다. 네. 동의하시나요? 그건 깔린 마찬가지. 예. 그러면은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내신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수능 대비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가요? 아무래도 예. 좀 중학생은 음. 당연히 내신 학원 내신. 중심이고 기초를 탄탄히 하기 위해서. 아니 수능 학원이 없죠. 그렇죠. 그쵸, 수능은 안 보니까. 없겠지. 예. 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좀 그런 게 있다가 2, 3학년이 올라가면 그렇게 안 가고요. 네. 거의 이제 내신은 이제 네. 알아서 하는 거고 네. 수능 중심으로 고등학교 2, 3학년은 다 간다고 봐야죠. 그럼 무조건 중학교부터 거의 많은 친구들이 학원을 다니는 거네요, 요즘에는? 그쵸? 중학교 이전부터 이전부터. 초등학교 아까, 3학년 정도 되면 학원에 보습학원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보습학원, 뭐 공부방 이런 데 아. 다니는 거죠. 처음에 그 선생님이 되시기 전까지 그 계기는 어떻게 되시는가요? 저는 네. 되게 우연치 않게 이거 말해도 되나? 술 한잔 하다가 강사가 됐어요. 어떡해요? 예. 그냥 예. 이게 대학교 나와서 네. 직장을 다니는데 예. 제가 성격이 모자라갖고 관료제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막. 네, 너 이거 해, 저거 해, 정해진 것만 해야 되니까 좀 나서면은 누르고 그죠? 여기는 나의 꿈과 희망이 없다. 그래서 아. 열받아서 사표 던진 다음에 나와갖고 술 한잔 하다가 예. 어떻게 이제 강사를 만나게 돼서 오. 그 강사분이 같이 해볼래? 그러니까 어디 학원에다가 이렇게 꽂아 넣어 준 거죠, 저를.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서 네. 거의 애들한테 밟히다시피 실력이 없으니까 발렸다. 거의 전문 뭐 영어로 발렸다. 거의 까였죠. 네. 그래서 그러다 이제 노력하기 시작하고 돈이 무섭더라고요, 역시. 그러면서 이제 강사가 된 거죠, 지금까지. 지금 어떻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요 산업에?
세상에 예. 제가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오, 어떤 거죠? 그게 첫 번째가 다이어트고요. 두 번째가 학원이에요. 이야. 특히 영어 학원. 오. 그러니까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네.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그죠? 다이어트 맨날 하실 것 같잖아요. 그죠? 어. 네. 그렇죠. 네. 저는 해야 되고요. 그죠? 예, 그렇죠. 예. 맨날 실패해요. 예. 예. 저는 포기했는데. 술이 왼수죠. 그죠? 또 가야 그러다, 되고. 예.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계속 실패하니까 새로운 게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산업이 또 나타나고 하고 또 하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아. 하다 보면 또 안 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의 사교육 같은 경우도 예. 금방금방 포기하면서 새로운 학원을 찾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망할까요? 안 망할 것 같은데요. 야, 좋은데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네. 말씀이셨어요. 두 가지. 근데 왜 그만두셨습니까? 학원이요. 이렇게 전망 있는 예, 산업을. 근데 예. 이제 이거는 예. 물론 학원이란 전체 업종은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 이 안에서의 경쟁이 너무 치열한 치열해졌어요. 경쟁. 학원들끼리. 그렇죠. 사교육 시장 자체가 예. 이미 포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 이제 그 중에서 물론 이제 또 특출한 분들은 예. 또 살아남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경쟁이 심해져서 어. 동네 보습 학원들은요. 네. 특히나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그 이쪽 수능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동네 보습은 예. 너무 경쟁이 심해졌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살아가기 힘들어서 예. 사실은 저희 학원도 예. 많이 어려움을 겪다가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예, 제가 그렇죠. 5월달에 그만뒀으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근데 많이 어려우셨었어요. 도태 원장님이 때는 약간의 도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히 경영난을 심각하게 많이 어렵다는 게 학생들이 선택을 안 하고 학생들이 다른 점점 이렇게 곳으로, 빠져나간다는 그죠, 거죠? 다른 데로 그렇죠. 가서.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예. 공부방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아파트에 뭐 자잘한 있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생기고. 근데 그쪽으로도 많이 가고 그렇죠. 그리고 경제 사정 때문에 아예 사교육을 포기한 친구들도요. 최근 2, 3년 내에 의외로 많아졌어요. 조금씩 있었구나. 네, 그런 친구들도 늘어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오히려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는 경쟁이 심해지고 그래서 그거 면에서 이렇게 아예 전문적으로 진짜 좀 가시거나 예. 아니면은 저처럼 딴 길 찾거나 네. 그럼 지금 다른 쪽으로 하시는 일단은 뭐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도태되셔서 딴 곳으로 네, 가셨고 그렇죠. 계속해서 이 산업의 어떤 비전을 느끼셔서 쭉쭉쭉쭉쭉 가고 계신 강사분 두 분을 두 모신 겁니다. 분이십니다. 자, 대한민국 산업에서 망하지 않는 사업 중 하나를 사교육 쪽으로 뽑으셨는데 그죠. 열풍이 도대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체감을 예. 하시는지. 예. 일단은 사교육 열풍은 네. 그런 것 같아요. 대학 입시라는 게 만들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항상 열풍이에요. 걷다가 걷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좀 잘 살게 되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예. 더 심해진 거죠. 어. 왜 그러냐면은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그렇죠. 아이가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얘한테 모든 걸 다 올인을 해야겠고 어.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경제 능력은 점점 향상되고 아이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다가 올인하는 돈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다 그래갖고 또 안 보내자니 그쵸, 불안하죠. 남들은 다른 하는데. 아이들은 가니까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이거 악순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열풍이 사라진다. 그거는 예. 우리나라 사교육의 열풍이 사라지려면 대학교 네. 입시 제도가 사라지면 돼요. 이게 예. 없앨 수 없는 문제. 가장 근본적인 예. 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그 근본은 어느 누구도 못 건드린다고 봐요. 이미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학부모들을 이제 학생들도 물론 많이 상대를 하시지만 학부모들도 많이 상대를 하셔봤을 것 같아요. 그죠.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두 분께서도 예. 뭐 어떻습니까? 아마 똑같을 거예요. 네. 두 가지 유형이거든요. 두 가지 유형. 우리 아이는 예. 우주 정복할 아이예요. 남놈이다. 우리 아이는 대단하네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는 많이 어떡하죠? 부족하네. 우리 아이의 미래는 있나요? 반응이 예. 두 가지로 나가요.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우주 정복할 아이는 예. 잘못 건드리면은 학원 뒤집고 가시고요. 학원 탓 많이 하시죠. 예. 그리고 뭐 좀 모자른 아이는 음. 거의 뭐 저희 손 붙잡고 우시다 가시죠. 죄송하다고. 아. 그러니까 분류가 딱 나눠져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 바쁘셔서 거의 아이를 우리한테 타가를 하시죠. 그런 경우도 꽤 계시고.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여기는 이제 공부를 어떻게 예. 보면 조금 이제
전문적으로. 그 대학교를 예, 가야 그렇죠. 되는 거고 예. 중학교 쪽은요 이게 음. 진짜 그 가운데 분들이 계세요. 거의 타가소 수준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걸 학원에 맡겨버리시는. 어차피 우리가 케어 못하니까 그 시간에 맡겨놓고 공부라도 좀 시키려고. 그러니까 학원에 있으면 네. 책이라도 들여다보겠지.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러니까 보통 한 지금 세 부류 정도로 예. 나눠지시는 것 같아요. 좀 안 좋은 기억도 있으신가요? 학부모로부터 좀 안 좋은 소리도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멱살만 안 잡혔지. 정말로. 예. 예. 뭐 아버님 찾아오셔갖고 예, 오. 너는 예. 우리 애를 어떻게 만들길래 애가 성적이 안 오르냐. 오. 내가 너한테 이런 말 해도 되나? 예. 꼬라박은 돈이 얼만데 오. 너가 선생 맞냐?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예, 별의별 그 애가. 아이의 능력은 생각을 안 하시고 그렇게 그죠. 하시는 거죠, 무조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걔가 우주 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어머니 그렇죠. 예. 얘는 어. 우주 정복은 좀 그런데요 하면은 그 그때부터 순간. 이제 나오시는 거죠. 무슨 말 하는 거냐? 네가 우리 애가 얼마 똑똑한지 네가 정말 몰라서 하는 거지. 네가 알긴 뭘 알아 하면서 진짜 너가 키워봤어 막 그렇군요. 이러세요. 그러면 더 이상 뭐 문제점을 해결을 하게끔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역효과로 저한테 돌아오니까 그쵸. 대화가 안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러면 그냥 빼죠. 선생님 쪽은. 찾아오셔서 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술 먹고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동네 보습학원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술 한잔 하시고 속상해서 찾아오셔서 혼색 나오라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제일 흔한 경우는 학원을 바꾸는 거죠. 어느 날 안 나와요. 그쵸. 안 나오고 전화 한 통화로 저는 안 나오면 전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학원, 무슨 아이 왜 안 나오냐 그러면 안 다닌다고. 쿨하게. 그냥, 우리 다른 학원 갈 거라고. 그래서 가시는 경우도 예. 있고요. 뭐 별의별 경우 많아요. 어차피 아버님께서 이렇게 예. 부모님이 기대가 있으시니까 예. 그 기대 못 미치면은 그렇지. 이제 그런 경우 있죠. 근데 부모님들이 엄청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잖아요. 아이들 그 자신의 그것보다는 그죠? 자신의 의지보다는. 그쵸. 근데 아이들도 하기 싫어하는 애들도 많을 것 같아요. 엄마는 있죠. 엄청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아이들은 학원에 열심히 하나요?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태도는 어떤지. 일단은 학원 아이들 와 있을 때 물어봐요. 아. 야, 저는 이제 주말에 수업을 많이 하니까 야, 이 황금 같은 주말에 버라이어티가 너네들을 꼬시는 이 시점에 네가 내 얼굴을 보고 있으니 답답하겠다. 그래, 너 학원 왜 다니냐고 물어보면 예. 거의 많은 아이들이 얘기는 예. 엄마 때문에요. 아. 그러면은 저는 말을 하죠. 그지? 우리나라 어머님들의 계몽의식이 좀 뛰어나지.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말해주는 게 예. 답답은 하죠. 솔직히 될 아이와 안 될 아이가 있어요. 딱 보이지 선생님 네. 눈에는. 좀 이렇게 체격 좀 있고 예. 아무리 시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요. 노력도 하는데 시켜놨는데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체격이 좋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두들기면서 말하죠. 유도하자. 유도. 금메달 한번 따라. 그리고 꼭 시상식 때 내 얘기 한마디 해주고 임마. 장기를 살려야 되는데. 좀 네. 이렇게 좀 이쁘면 야 제2의 김연아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자신이 좀 잘할 수 있는 거를 부모님이 찾아줘야 되는데 맞아. 부모님은 획일화된 생각이신 거죠. 대학을 가서 중요한 엘리트 얘기 코스를 나왔다. 나가서 그렇죠. 그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쪼시는 거죠. 애를 미친 듯이. 애는 능력이 안 되니까 더 되질라 그러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게 이제 보기에 저희가 봤을 때 안타까운데도 불구하고 예.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쵸. 어머님 유도시키죠. 이러면요. 그렇죠. 얘가 만약 우주정복이잖아요. 저 칼 맞아요. 기분도 안 좋으실 테고 네. 학원도 좀 먹고 살아야 되고. 그잖아요. 어떡해. 걷다가 이거. 얘는 돈이에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내보낼 수는 없고 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공교육이었으면 뭐 그런 진로 상담을 할 텐데 충분히 할 텐데. 학원 사교육이 아무래도 또 처해 있는 학원에서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실업계 분명히 가야 될 애들이 있어요. 중학생 애들이 보면 딱 봤. 요 인식 중요하다. 인문계가 예. 솔직히 가면 예. 얘는 정말 무조건 꼴찌. 안 된다. 얘는 정말 학습에 공부에 전혀 흥미가 없으니까. 근데 솔직히 저희가 실업계 얘는 보내십시오라는 말을 두 가지 이유로 못 하는데 예. 한 가지는 부모님들이 싫어하시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그 편견이에요. 네. 다들 실업계. 인문계 보내는 거. 아니 그리고 실업계 가면은 예. 우선은 우리 애는 공부해야 되는데 예. 라고 하는 게 있고 예. 두 번째는 또 학원 입장에서 예.
그러면 안 나오죠. 아, 그렇지. 실업계 갈 거면 안 나오지. 학원에 다닐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죠. 우리 현실이죠. 마음이 현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학원을 끊겠죠. 어. 그럼 저희는 아이가 한 명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게요. 근데 그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정말 실업계를 얘는 실업계로 가야 돼. 얘는 진짜 인문계 가서도 전혀 안 보여 앞길이. 그래도 좀 가리키는 이렇게 거네요. 얘기를 못 하죠. 아. 그리고 또 안타까운 케이스는 예. 안 돼요. 근데 본인은 너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슬퍼, 그쵸? 해도 안 돼. 본인은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네.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정말로 네. 지금 이렇게 개인의 능력이 예, 그렇죠. 조금 이제 그런 쪽으로는 부족한 거죠. 다른 예. 쪽으로는 또 다르겠지만. 어. 근데 그런데도 이 공부를 놓지 못하고 막 하는 거 보면 또 안타깝기도 하고 어. 때로는. 그냥 빨리 유도를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애는 유도하자. 아, 그렇지. 진짜 재능을 찾아줘야 어. 되는데 그게 무조건 정말 공부니까. 근데요. 예. 그런 아이들이요 또 네. 특별한 재능이 안 보이는 게 또 그래요? 문제. 아, 진짜로. 이것도 저것도. 어떡해. 예. 딱히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없을 없어요. 뿐더러 뭔가 찾아주고 싶은데도 뭔가 안 보여? 근데 요즘 아이들이 거의 다 어. 그렇지 않아요? 어떤 친구는 예. 요즘에 워낙 연예인들이 뜨니까 어. 노래를 하고 싶대요. 예. 그럼 노래 해봐. 근데 노래 예. 못해.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 악기를 아직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인데 아직 악기도 못 다루고 예. 그냥 드럼 학원을 다녀보겠다고 아. 는 하는데 그게 비전이케 사실은 네. 그게 원래 이제 연예인은 끼가 좀 있어야 되고 뭐가 그렇죠. 보다 보면 끼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끼가 전혀 안 보이는데도 그렇게 또 가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다소 이제 인생을 더 산 선배의 입장에서 어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헌물을 켠다. 예, 이런 또 얘기로. 그런 친구들은 예. 안타깝죠. 진짜 어떡해요, 그런. 아이들의 친구들? 스트레스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일단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음. 지금 거의 폭발을 했는데 네.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걔네들도 받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강사도 그렇고 모든 직업 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는 다 받잖아요. 안 받을 수는 그렇죠. 없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님들의 그놈의 계몽사상 때문에 거의 주입식으로 시키다 보니까 아이들의 스트레스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거예요.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네. 자기가 한 만큼의 성과가 좀 나와주니까 어떻게든 예. 버티고 가는데 어. 정말 나는 공부가 싫은데 예. 난 정말 이거 막 책을 피면 졸린데 어.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강압식이다 보니까 예. 거의 그런 아이들은 어. 거의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걷다가 또 그렇다고 우리가 그래 그러면 너는 쉬고 너는 공부하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그렇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제도가 네. 대학을 가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지만 먹고 예. 살 수 있게끔 돼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음. 저희 아버지도 이거 아버지 보면 큰일 나는데 저희 아버지가 화이트 칼라병이에요. 아. 네, 화이트 칼라병이라서 뭐 이렇게 넥타이 매고 이렇게 출근하고. 블루 칼라 한다라 그러면 네. 뭐 날라왔어요 저희 집은. 아. 그러니까 맨날 대부분 집안이 다 그런 오. 저희 집은 제가 원래 뭐 미술하겠다 그랬다가 이젤로 맞고요. 미술에 관련된 용품으로. 이게 무슨 예,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식들이 부모님들한테도 다 있다 보니까 아이들은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하고 네. 그러니까 수능 날 되면 이번에도 뉴스 나왔잖아요. 자살하는 거. 그렇죠. 결국은 예. 자살을 그러니까 결국은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인간의 본성은 죽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도 죽고 싶지 않았을 텐데 분명 사회적인 외부적인 요인이 가해지니까 예. 참다가 그게 이제 저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얼마큼 받나요? 보셨잖아요. 자살하는 거. 예. 자살률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가 11월 12월이에요. 예. 수능 본 날, 예. 성적표 나온 날, 대학 떨어진 날. 어. 그러니까 그때 청소년의 자살률이 올라가는 걸로 봐서는 예. 뭐 스트레스를 더 이상 뭐 말로 설명할 그러게. 필요가 없을 수치로 정도로 나오니까. 보통 저희 이제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되게 오래 사셨어요. 이제 100살 넘기시면서 이렇게 우와, 사시면 예.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이제 찾아뵈면 아유 죽어야 돼. 아. 맨날 이러면 성대모사까지. 네. 아유 죽어야 돼. 너무 살았어. 막 이래요. 아이고. 네, 죽어야 돼. 이런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신 거예요. 응급실에 이제 가셔서 중환자실까지 가셨는데 이제 돌아가시나 보다. 아버지가 마음의 준비를 해라. 했는데 회복이 되셔가지고 일반 병실로 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가 갔죠. 예.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맨날 죽어야 돼 이러시던 분이 절 보면서 그윽한 눈으로 예.
영진아 진짜 죽는 줄 알았다. 사람은 죽고 싶어 하지. 네. 오. 진짜.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예. 마찬가지예요. 죽음으로 모는 오. 게 우리 어른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야. 미안하죠. 와. 그 예. 이게 시작이 되는 게 예. 학원을 다니게 되면 그렇죠. 보통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다니면 그 초등학교 사실은 이렇게 그게 크진 않아요. 근데 중학교 1학년이 올라가고 그러면 보통 1년에 4달은 예. 거의 휴일 그런 거 없어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학교가 끝나고 저녁 먹고 좀 쉬다가 한 6시, 7시 학원에 오면 예. 보통 요즘에는 이제 10시까지 제한이 됐으니까 네. 10시까지. 근데 전에는 이제 시간 제한이 없을 때는 예. 이제 좀 일찍 오는 애들은 10시까지, 예. 한 7시쯤 오는 애들은 예. 7시 넘어서는 12시까지. 어. 중학교 1학년부터 예. 그렇게 중간기말 4달을. 그러니까 보통 아.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시험 그렇죠. 대비 기간을 시작을 하거든요. 또 그럼 내신. 네.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쭉 가고 그게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거기에 또 야자가 껴요. 그럼 또 더 늦어지죠. 그죠. 그렇죠. 늦게 오죠, 더 애들이. 늦게. 그럼 12시. 그러니까 매일이 12시예요.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인천에 있었으니까 예. 인천 11시까지로 제한해서 11시에 가는데 예. 어쨌든 12시까지 매일이. 어. 그리고 뭐 학교에 또 일찍 가는 거고. 음. 근데 그것도 12시까지 해도 영수밖에 못 해요. 어. 그럼 자기가 뭐 사탐이나 예, 바탐이나 다른 거 이런 쪽으로 하고 싶으면 다시 주말에. 아. 이게 시험 대비가 아니라 예. 그냥 평상시에 그렇게 주말까지 다 반납을 하는 거네요. 보통 그렇게 되죠. 최소한 이틀 중에 하루는 예. 나가는 거죠. 그게 아. 공부를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계 아니에요? 완전히 그러네요. 이제 공부하는 기계. 네. 그거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그게 해서 좀 나오는 애들은 예. 성취감이라도 그렇죠. 있죠. 보람이 그렇지. 좀 있으니까 더 네. 하고 싶어. 근데 해주고. 그게 안 되는 아이들은 뭐 더 곤욕이겠죠. 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수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년간을 예. 정말로 그렇게 가다가 자기 삶 없이 그냥 예, 어른들의 그러니까 강요에 이제 의해서 딱 쭉 수능 보고 나면 다 풀어지게 되는 거고 어. 해방이다. 진짜 깝깝해. 대학 가면 공부 안 하죠. 느닷없이 주어진 자유에 만끽을 하게 되죠. 예. 부모님의 잔소리가 달라지잖아요. 어. 고등학생 때는 야 이 새끼야 공부해, 네. 너 뭐 하는 거야. 그치? 근데 네. 대학 가면 바뀌더라고요. 저도 어. 너 집 술 좀 좀- 들어와 임마. 술 좀 그만 술 좀 먹어. 그만 처먹고. 아, 담배 피지 마. 그 그러니까 자유가 맞아 맞아. 그게 그러네. 완전 변하더라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건 그때부터의 인생인데, 그러게. 그러네요. 그게 예. 아이들이 그 목표라는 인생의 목표를 대입으로 딱 맞춰놨기 때문에 자살도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죠? 느닷없이 꿈이 사라져 버리는데. 크게 봐야 그리고 되는데 넓게. 사실은 꿈이 없어요. 예. 애들한테 물어봐요. 중3 진로 상담하면서 애들한테 예. 뭐가 되고 싶니? 어떤 게 너한테 꿈이니? 하면요. 꿈이 없어요. 그냥 뭐가 되고 싶어. 차라리 아까 말했던 뭐 가수가 되고 싶어. 이런 거라도 하는 애들이 예. 아예 대답을 없는데요. 라고 하는 애들이 사실 더 대다수고요. 그게 고등학교까지 가요. 그냥 몰려가는 우하면서 그냥 오로지 대학만 목적인 그냥 걸 가는 목표인 거예요. 거지. 그나마 좀 되는 애들은 대학을 목표로 해요. 예. 근데 안 되는 애들은 그 안에서 좌절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지. 더 없죠 목표 어. 자체가. 이게 거기서 차라리 좀 꿈을 자기 좀 구체적인 꿈을 찾아가면 예. 더 나을 텐데. 그렇지. 그래서 안타까운 게 보이기도 해요. 고등학생들도 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고등학생들은 목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대학을 가야 돼라는 목표. 그러니까 학원에 오는 아이들은 다 대학을 기본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걷다가 그놈의 인서울, 일명 스카이, 그렇지. 6개 대학, 11개 대학 거기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 그런 게 크죠. 고등부 그러니까 중등부 아이들은 특정한 목표가 아직 안 생겨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제가 애들한테는 중학교 때는 니네가 이제 전쟁터 나가기 위해 총을 닦는 것 뿐이다. 준비하는 거지. 자, 죽으러 나가자라고 어. 말한 게 고등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아남는 애는 더 좋은 삶을 살 거고 거기에서 도태되면 예.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학교라는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예. 보통 이제 아이들이 그걸 느끼더라고요. 아. 대학을 못 가는 순간 아 나는 실패했구나. 아. 아 나는 뭐가 돼야 돼? 그러면서 이제 질문 상담 같은 거 할 때 선생님 저 뭐 해 먹고 살죠? 그랬을 때 정말 안타까운 게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예. 네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를 한번 예. 정말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네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를 정말 한번 생각해 보라고 부모님 얘기 듣지 말고 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은 하는데
애들이 답을 못 구해요. 그래도 예.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찾기 위한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막막한 거예요. 나 뭐 하고 싶지? 맞아, 떠올려 맞아.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없으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냥.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막 아. 직업이 몇 천 개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제가 몇만 학교 개, 다닐 몇만 때 개. 몇만 개라고 어. 하잖아요. 직업 의사, 변호사,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어. 과학자. 이거 말고 뭐 있지? 어. 나 뭐 해야 되지? 어. 연예인, 가수? 공무원? 공무원 진짜 어. 몇 개밖에 안 돼. 생각이 안 나요. 어. 그런 걸 말해준 사람도 많이 없고. 경험을 조금씩 해봐야 되는데 그 경험할 기회조차 없으니까. 아. 그 사치죠, 우리 애들한테는. 그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10시까지 이제 뭐 이게 학원 수업 이제 딱 제재를 들어갔었잖아요. 예. 예. 실제 10시까지 다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아니 본인은 저는 전직이니까 할게요. 예, 전직이니까. 예. 아, 요거 그게 예. 지키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지키는 데도 있는데 네. 음성적으로 불 끄고 하는 데도 있고요. 예. 변형이 돼요. 새벽반, 아, 네. 새벽반. 주말반. 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중학생 오. 애들까지는 주말반이 없었고 예. 고등학교 1학년 애들도 약간 선택사항 예. 2, 3학년이 되면 이제 거의 그렇죠. 필수가 가지만 예. 근데 이제 그것까지도 필수 사항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변형이 나오는 거죠. 물론 저는 시간 제한을 예. 소실 예. 찬성해요. 왜냐하면 너무 앉아 있다고 다 되는 거 그죠.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렇지. 그리고 애들은 집중을 너무 하는 게 피곤해야 중요하고. 어. 사실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아침에 또 7시까지 학교 가야 되는 예. 거니까. 그래서 아. 저는 찬성을 사실은 하는데 예. 대부분의 학원 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돈이지. 돈이지. 반대하시죠. 저도 어. 찬성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뭐 양심적으로 하시니까 10시에 그만하시겠지만 주변에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명 예. 왜 강의실이 구석탱이에 항상 창문이 없는 곳으로 만들까요? 창문 없는 학원들이 되게 많아요. 왜 오. 학원 문이 철제문일까요?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아. 실제로 그렇게 음성적으로 하는 케이스도 꽤 돼요. 목동이나 예, 예. 강남 같은 경우는 많아요.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일 학원이 하나 그렇게 하세요? 예. 그런데 우린 안 해. 그럼 애들이 가요. 일로 가. 더 시켜주는 대로. 엄마들이 보내는 거지. 우리도 불 끄자? 이거죠. 불 끄고 하자. 다 간척하자. 예. 뭐, 그러면 강사들은 예. 우리 또 원장님이 또 까라면 까야 되니까. 아. 그러면 예. 그래서 제가 왜 그거를 예. 저는 시간제 정말 지켜야 돼요. 일단 우리 강사들도 인간인데. 그렇지. 그죠. 자야 좀 되는데. 끝나고 예. 저도 술도 좀 술도 한 잔씩 또 먹고. 이거 뭐 좀 예. 먹고 이런 게 연애도 시간이 하고 있어야 해야 되는데 되는데. 정말 무슨 뱀파이어도 아니고 12시 땡지만 울고 나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삶이 없어요. 삶이 그러니까 정말. 아버님의 이제 소원이 화이트 칼라.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이거였는데. 옳지 않아요 정말. 시험 대비 때는요. 예. 예전에는요. 그 아이가 학원에 남아 있고 수업을 원하잖아요. 네. 그러면은요 아침에 학교 같이 가요 선생님이랑 학원에서 그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예전에. 이야. 그러니까 저희 지금 예. 제가 전에 다니던 학원은 아니었는데 예. 다른 학원들은 이제 고등부 같은 경우 중학생은 그렇게 못하고 네. 고등부 같은 경우 진짜 좀 거기는 단과까지 같이 했었으니까 그러면 예. 이제 근데 영어 다음날 영어 본다. 그럼 영어 선생님이 계속 봐주시고 예. 아침에 새벽에 7시에 같이 학교 간. 예. 그리고 선생님 집에 가시고 왜냐면 선생님은 오후에 출근하시니까. 그래서 선생님 자고 아이는 시험 보고. 이거는 진짜. 야, 이거 난 그러기도 했었어요. 신문에 뭐 이렇게 뭐 10시까지 제한한다 뭐 아니, 이런 거 그러니까 나왔을 때 이건 나는 다 이전에, 그렇게 하는 줄 이건 알았는데. 한참 전 얘기고요. 그럼 교육 당국에서 뭐 이렇게 제재 조치가 들어온다거나 뭐 점검이 있습니까? 있죠. 있죠. 점검이 파파라치. 있습니까? 파파라치. 파파라치라고 해요. 학파라치. 그걸 그 어떻게? 네. 신고를 하면 예.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요? 네. 주로 많이 걸리나요? 걸리는 학원이 글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다닐 때까지는 그게 시행된 지 얼마 안 올해부터 인천도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예. 이게 정착이 충분히 안 됐고 초기라서 이제 단속이 많이 안 떴고 음. 저희 학원은 좀 지켰어요. 그거를 비교적 잘 지켰기 때문에 10시 중학생 10시 고등학생 예. 11시를 잘 지켜서 특별히 그런 없었는데 그거를 예. 걸리는 학원이나 혹은 신고가 들어간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양심적인 선생님께서는 뭐 그런 게 걸리지 않으셨을 테지만 주변에 혹시 걸린 사례들을 뭐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 이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은 좀 덜한데요. 그거 초창기에 만들어졌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학원 이거 조례로 건 거 이거 예. 성매매랑 그러니까 성매매법이랑 똑같다. 아. 처음은 엄청 깔 거다. 그때만 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 다 똑같아. 또 이제 음성적으로 올라오는 거죠 이제. 어. 예, 그러면서
시작을 다시 하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렇게 옛날만큼 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을 닫고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처음엔 많이 걸렸어요. 아, 처음에는 많이. 예, 그렇다 걸렸다. 부모님들이 배신을 때려주시더라고요. 아. 그런 예, 학파라치로 변하시더라고요. 아, 부모님들이 예. 그 돈 되니까 예. 그 돈 받아서 또 학원비로 또. 그런데 요즘은 네. 그런 거는 좀 많이 사라진 것 아, 같고요. 이제는 패밀리 의식이 형성된 거죠. 네. 네. 걷다가 네. 그걸 하니까 우리 애가 이제 혜택을 보니까 어, 네, 그렇지. 이제 보낼 그러다 학원이 보니까, 없어지면 예. 큰일 나니까. 계속 학파라치. 어. 있기는 네. 있는데 그 문장구가 하는 데가 있어요. 없을 수는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음. 그런데 이제 잘 안 걸리는 거죠. 내신 학원과 뭐 수능 대비 학원 이게 뭐 학원비 같은 건 차이가 있습니까? 엄청나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수능이 더 비쌀 것 같아요. 아우, 아무래도 어. 여기가 차이가 예. 크고요. 그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있죠. 학원에서 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있는데 예. 그걸 지키면은 강사들은 아, 손가락 빠는 거지? 그죠. 분필 빠는 거지? 아무것도. 원장님은 학원이랑 끌어안고 죽어야죠. 아, 그러고 지키시는 예. 원장님이 있으시면 예. 제가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원장님들 예. 있으시잖아요. 예. 제가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립니다. 이분한테 정말로. 좀 양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네. 그게 아니 진짜로 심지어- 있어요. 예. 고등학생이 어느 정도 돼요, 가격이? 한 시간에 얼마더라? 15,000원인가? 예,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가격 국가에서 정해놓은 건? 그러니까 이제 예.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 정했는지 예.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그게 있고요. 근데 잘 안 지켜진데 학원비는 천차만별이에요. 한 모든 과목 다 해서 20만 원 뭐 한 달에 종합반, 뭐 이런 거? 예, 하는 것부터 뭐 쭉쭉 올라가는 것까지 예. 지역마다 조금 차이도 또 나고 다르고. 그렇죠. 또 지역마다. 그냥 공부방이냐 보습학원이냐 단과냐 또 음. 과외냐 또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 건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 학원비 얼마예요? 하고 뭐 물어보면 예. 저는 다시 예. 되묻는 게 예. 어느 지역이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하시니까. 배추 예. 가격 같아요. 어. 배추가 제가 여의도 출신이거든요. 여의도는 물가가 높아서 배추 가격이 비싸고요. 어. 다리 하나 건너가면 배추 가격이 싸져요. 어.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학원가가 예. 일명 메카, 뭐 도곡동, 대치동, 목동, 목동 뭐, 예. 이런 데는 비싸요. 어. 그리고 강북으로 가면 좀 더 싸지고요. 인천으로 들어오면 정말 많이 싸지는데 네. 인천 안에서도 학원이 또 비싼 데가 네. 있고 예, 싼 데가 또 있고요. 어. 보습 학원 같은 경우는 뭐 정말로 싸요. 뭐 20만 원, 25만 원 이거 다 해주는데. 예. 근데 솔직히 그런 가격은 음. 뭐 과외 한 번 하는 가격도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도곡동 같은 경우는 보통 가면은 아이들 사탐 예. 사탐 한 과목을 일주일에 90분 수업을 들으려면 뭐 45만 원? 일주일에 90분 예, 수업 그 들으려고? 수업을 들으면 45만 원? 예. 예, 그러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정말 다 다른 거고요. 그렇죠.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과외를 한다 하면 이제 부르는 게 이제 나중에 6월 모의고사가 끝난 시점에 아, 거기서부터. 등급이 조금 올라가면 이제 어머님이랑 딜을 하죠. 오. 그러면 그때는 어머님이 빼질 못하세요. 그러니까 애가 강사들은 올랐으니까. 예, 더 올리는 방법으로 가게 되는 거고. 대박이다. 그러니까 사교육비는 정해져 있진 않아요. 어떻게 예, 딱 이것도 얼마예요? 되게 문제점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사교육에. 공급과 수요 그죠. 법칙에 의해서 예, 좀 더 이렇게 천차만별로 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 야. 왜 그러냐면 야. 시험 기간이 되게 되면 각각 의뢰 관계에 있어서 예. 강사들이 갑이 돼 버리기 때문에 뭐 지푸라기라도 예, 잡고 싶은데. 부모님들은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어. 그렇다고 또 막 다 그러진 않아요. 좀 네. 그러니까 좀 집안 형편이 어렵다 하면 예. 저 같은 경우는 가격을 정말로 예. 거의 안 받다시피 할 정도로 내려줘요. 양심적이신. 진짜 양심적인 어, 선생님이세요. 왜 그러냐면 감사합니다. 아, 예. 그게 일단은 저는 돈을 벌기 위한 강사지만 예. 학생을 만들어야 되는 강사기 때문에 아. 예. 그리고 학생을 만들면 예. 그러니까 돈보다 학생을 먼저 만들어야지 그렇지. 저는 돈이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직업 윤리가 추천하신 분이죠. 예.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네. 좀 이제 아버님의 직업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다 사전조사 하죠. 아, 그렇지. 예, 친구들 이렇게 연봉 뭐 이런 예, 거 뭐 아버님 보고. 차 뭐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저는 5명의 그룹을 해도요. 예. 5명의 가격이 다 달라요. 어. 애들끼리 지들이 얼마 내는지 몰라요. 서로 몰라. 야. 되게 쉬쉬해요. 자기가 얼마 낸다는 건. 그러니까 그 애들은 뭐죠? 부모님이 아시죠? 예, 부모님이 아시죠. 아.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럼 쉬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뭐 그리고 뭐 애들이 말해도 저는 애들한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이 아이의 얘와 너의 분위기가 다르잖냐. 받아들일 거 좀 받아들이고 야 복지 임마 막 이런 거 해. 국가가 못하는 복지 내가 하잖아 임마 복지하고 그러면은 뭐 그런 식으로 어쩔 수 예. 국가가 못하면 저러도 해야죠. 편적 복지를 하셨어야 되는데 선택적 복지를 하셨네요. 잘못됐네요. 그러게요. 혹시요, 진짜 뭔가 학원을 다녀서 뭐 개과천선했던 학생 같은 기억에 남는 기억에 학생 남는 있습니까? 아이들. 선생님, 예,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개과천선, 아니, 그러니까 예. 내신 학원이니까요. 예. 뭐 이렇게 뭐 정말 수능 대박 이런 거 아니고 내신이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내신이 그 한 전체 전교 순위가 한 100몇십 등 이렇게 하다가 10몇 등까지 훅 한 번에 올라간 학생도 있고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제대로 된 학습을 안 했던 거죠. 그죠. 아, 그 여태까지 공부를 안 하다가 공부 방법을 몰라서 모르고 본인도 잘 안 하고 예. 하다가 이제 방법도 알고 본인도 노력하고 시너지가 좀 난 거죠. 그러면서 어. 훅 올라가는 학생인데 고등학교는 그런 케이스는 사실은 다 드물 거예요. 왜냐하면 중학생까지는 이제 어쩌면 기초를 다지는 단계니까 그게 그런 경우가 가능하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수능. 예. 수능은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적이 거의 네. 수능 점수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그 수준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6월 모의고사가 끝났을 때 얼마큼 이제 아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올라가긴 해요. 올라가긴 하는데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고3 6월 모의고사나 9월 모의고사가 끝나면은 저희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수시를 보죠. 수시로 가자. 너 수능 안 된다. 미안하다. 야, 우리 어떻게든 가자. 왜 그러면 대학을 가는 방법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예. 혹시? 대학이요? 가는 수시. 방법? 예, 대학교가 지금 원하는 예. 방법이 한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나는 한 네 가지 뭐 정도 특별 전형 되나? 이런 거 다 예, 합쳐서. 다 해서. 저도 4-5가지? 지금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3,000가지 정도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뽑는 전형이 다 달라요. 아, 기준이 다 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가장 잘 맞는 대학을 어떻게든 선정해서 예. 거기에 맞춰줘서 이제 설계를 하는 공부를 거죠. 설계를 하는 거죠. 오. 그냥 무작정 공부해 보다는 예. 넌 이걸 잘하니? 야, 너 논술 짱이야. 야, 예. 우리 다 버려. 논술로 가자. 라고 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오. 그러다 보니까 들어보셨잖아요. 논술 뭐 한 달에 뭐 200이다, 300이다. 그런 그렇지.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게 네.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그 돈으로서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한테요. 고3 있는 부모님들한테 이만한 황금 덩어리와 대학교 그 합격증을 예. 듣고 말씀하면 다 합격증을 선택하세요. 아, 자녀의 합격증. 아, 이거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사교육의 현실 쭉 들어봤는데 네. 저희가 시간이 또 많지 않은 관계로 근데 학원 강사님들을 네. 보시니까 역시 노가리는 굉장히 되게 그죠? 이걸로 역시 남다른 노가리를 가지고 계시다. 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는데 끝으로 우리 사교육의 이 현실, 느끼고 있는 현실, 그리고 혹시 개선책을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걸 말씀해 주셔도 좋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제 그 현황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뭔가 이렇게 던져줄 수 있는 메시지, 혹은 학부모한테 해도 돼요. 누구에게든 예, 말씀을 좀 전해 주실 것이 있다면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은 예. 아까도 잠깐 나왔었는데 교육제도 자체가 변해야 돼요. 음.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사실은 아까 말했듯이 뭐 대학 나오고 대기업 가고 그래야 성공이고 그래야 잘 되는 거고 그런 거를 바라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원하는 구조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사실 사교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죽을 수가 없고 계속 될 거예요. 나는 안 하면 불안하니까. 그걸 하면 성적이 오르고 성공하니까. 남들 다 하니까. 예, 또. 아니 그걸 하면 성공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기 전에는 사실은 이거는 힘들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계속 손 놓고 어쩔 수 네. 없잖아. 그냥 가는 거잖아. 네. 라고 하기엔 예. 그건 또 옳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바꿔내야 될 뭔가가 필요한데 사실은 이게 쉽진 않죠. 근데 조금씩 바꿔내려는 노력은 그러니까 제도 자체를 예. 의식 개선 자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어. 게 제 생각이고 근데 예. 사실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하시라 하시면 예. 글쎄 뭐가 있을까요? 좀 먼저 예. 대안은 없는 것으로. 예, 이렇게 없는 생각을 건 아니라 찾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찾아 정해야 나가야 된다. 된다. 예. 이게 예. 대안을 찾기가 우리나라 교육 시장이 대안을 찾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사우디나 카타르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잘 산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치, 걔네들이 먹고 살 수 후진국인데? 있는 거는 땅 파면은 검은 물 나와서 그런 거거든요. 아, 근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먹고 살 수 있었던 게 다 사람이거든요. 인적 자원. 인적 자원이 워낙 중요한 나라다 보니까 그렇죠. 인적 자원을 구분하기에 가장 좋은 게 대학교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애 뽑을래, 어디 지방대 나온 애 뽑을래 그러면 사장님들 다 서울대 뽑죠. 저 같아도 서울대 뽑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인적 자원이 재산인 나라에서 교육열을 없앤다라는 건 솔직히 좀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은 더 많이 커지는데 대안을 말하라고 하면 사교육 죽이는 방법은 공교육이 사는 건데 네. 공교육을 또 살리려면 또 교사님들한테 욕은 먹겠지만 예. 교사님들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들이. 와, 핵심적인 말씀. 예. 일단은 좀 조화롭게 갔으면 좋겠어요. 서로 욕하지 말고. 예, 그렇죠. 보통 공교육 선생님들이 사교육 예. 까고 사교육이 공교육 예. 까는데 그 이유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교육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사교육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예. 너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 공교육은 성적을 만든다기보다는 저는 공교육은 아이들의 인성을 만들고 예. 뭐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더 주시고 부족한 놈들은 우리한테 패스하시면 우리가 그거는 뭐 사교육 성적을 만드는 부분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양팔을 흔들듯이 가면 되는데 예. 공교육 앞으로 나갔을 때 사교육 잠깐 뒤로 빠져 있다가 네. 사교육 앞으로 갔을 때 앞으로 가면 되는데 지금 양팔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되게 부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계속 부딪히는 거는 부딪히고 예. 공교육을 뭐 공교육 선생님들을 평가하자 그러면 어디 감히 선생님 평가하냐. 그렇지. 그런데 사교육은 평가를 당하기 때문에 강사들이 발전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두면 되니까. 일단은 예,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아. 제도적인 부분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 예. 가장 많이 건드려야 될 건 강남이에요. 네. 일단 강남을 엎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수준이 많이 올라가 있죠. 강남 같은 경우는 되게 보수층도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사교육비를 올려주세요. 되게 감사하긴 해요. 어. 다른 지역에 시너지 효과가 갈 정도로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강남을 뿌개자니 그래서 제가 하여튼 기득권. 여기 뭐 네. 정치 얘기하기 좀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빨간색을 되게 싫어요. 예. 강남을 좀 엎어야 되겠는데 빨간색이라서 저거 그래가지고 예. 일단은 좀 진보적인 부분의 제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건드리지 못하는 예. 공약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답이 예, 없죠, 네. 솔직히. 아까 짧게 말씀하신 것 중에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 대부분 동의하는데 예. 선생님들하고 그 공교육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예. 근데 그 공교육 선생님들이 물론 잘해야 돼요. 예. 그분이 잘해야 되는 거 분명히 존재하는데 예. 사실 그럴 만한 제도적인 어떤 받침이 기반 없다? 받침 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 안 되고요. 예. 그게 조건이 안 되니까 당연히 그렇죠. 뭐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예. 것 중에 공교육은 인성적인 것만 예. 담당해라. 예. 근데 솔직히 부모님한테 애 성적, 인성 뭐 선택하실래요? 하면 이것도 현실적으로 또 부딪히는 문제죠.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학교에서는 그 인성만 책임지세요. 예. 하면 애들은 그냥 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눌 수는 없다. 분명히 공교육이 예. 그 성적에 예. 있어서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 해야 되는데 예. 그럴 만한 제도적인 준비, 뒷받침 이게 안 되면 네. 사실은 공교육도 공연불이 될 수 있다. 다. 그럴 수 예. 있죠. 그러니까 그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야, 이 선생님들 두 분을 모시고 교육 정책 토론까지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 야, 이거는 이야기를 해도 풀리지 네, 않은 끝이 문제인 것 없네요.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정말로 자신의 어떤 이 정권의 모든 생명을 걸고 밀어붙여도 될까 말까한, 오히려 불가능한 소지가 더 많은 교육 정책인데 그래도 우리가 한 발 한 발 좀 더 나아가야 되는 정책을 많이 내놓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 선생님 모시고 교육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교육 문제 과연 어떻게 해결될지 앞으로 100년 뒤가 기대됩니다. 자, 선생님들 두 분 모셔드리고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